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2월 10일이고요. 8시 52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명분이 생겼죠.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내일은 좀 조심하시는 게,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 내일 장을 보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화를 좀 한 상태고요. 현금화를 한 상태고, 다음에 손절 나간 거는 어느 정도 반 정도 비중을 줄여놨고요. 다음에 익절 나는 것도 반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놨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이제 내주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타결을 분위기 띄우기.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잡았죠. 중국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이제 나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놈의 시진핑의 중국몽은 여전하죠. 여전하고 2025년 중국 제조 2025년 요걸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걸 포기해 버리게 되면은 언제 다시 미국과 맞설 수도 없을 거고,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들은 아마 이거를 포기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농산품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수입 부분에서는 자기가 뭐 수출 부분에 뭐 그 실적을 0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뉴스를 읽어보면은 이번 달 말 미중 연기된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10일날 미중 무역 분명히 새로운 협상이 순조롭게 희망한다, 뭐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14일, 15일에 중국에 열리는 고위급 무역 협상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차관급 협상이 열리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조금 기대를 하고 있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굳이 그렇게 뭐 진전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만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라도 빠르게 좀 협상을 보고 관세를 좀 줄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미중 무역에 이제 문제를 협의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을 해왔지만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위험하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이 말하길 미국이 중국 첨단 기술 육성이 2025년 중국몽이죠. 중국몽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은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개혁 개방 강도가 높일 계획이지만 첨단 기술이 발전할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이 조약 폐기 어기고 있다면서 이제 아주 그냥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봐야 하며 미중 무역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혼자서 이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기만의 생각이에요. 중국이 이제 불 떨어졌으니까 이제 남을 험담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뭐 미국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미국을 까기 시작하죠. 어쨌든 미국은 펑키님 안녕하세요. 올 때까지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까지 뭐 제대로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국만 빨리 좀 해결하고 관세 부분에서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은데 관세를 철폐할 생각은 미국이 추호도 없어요. 그거는 뒤에 뉴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협상단은 이제 지난달 요건 아시죠? 다들 협상에서 이제 지식재산권 보호나 무역 불균형, 그리고 기술 이전 문제, 관세, 비관세 폭넓게 논의했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이 미국 싼 수입을 확대하면서 요거에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관세 좀 철회해줘 라고 하는데
이 부분 이 세 개 이런 것 때문에 안 해주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안 하면서 그냥 수출만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굳이 미국 입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았는데 굳이 끌려갈 필요가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중국 호재인 것 같아요. 호재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뉴스 넘어갈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트럼프 MWC 직전에 중국 장비 수입 금지 발동. 요거죠. 즉 미국은 생각 없어요. 지금 관세 철폐할 생각 없고 이제 주도권 잡았다는 거죠.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 통신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예상을 된다. 결국 더 쪼이는 거죠. 더 쪼여가지고 중국이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려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주중에 미국 통신사들이 중국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할 예정이라고 이제 전문업체에서 밝혔죠. 특히 결국 이유는 당연히 5G 이렇게 WMC에서 화웨이나 ZTE 중국 업체의 5 장비 수주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요거 때문이죠. 결국 5G 주도권을 못 잡게 만들려는 미국의 생각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버렸죠. 사이버 보안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중국 업체에서는 화웨이나 ZTE가 사실상 세계적으로 5G는 이제 중국이 거의 주도권을 이제 잡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MWC는 이번에 바로 셀러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전시회,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예요. 거기에서 지금 화웨이나 ZTE가 5G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장비 수입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미국이 시작하면은 다른 주변의 우방국들도 동참을 하게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화웨이와 ZTE 같은 경우에 글로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통신 장비 업체 집중 공격하고 있다. 사실상 이 업체들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사이버 쪽 보안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5G 비롯한 통신 인프라 구축 때 제기될 위험 요소인 완화하기 위해 이제 동맹국들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다. 즉 아주 왕따를 시켜버리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미국에서 이런 중국 장비 수입 금지를 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더 지금 아직까지 예상이 되지만은 이런 말 자체가 나온 것이 미중 무역 협상을 좀 더 심화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좀 장이 그래도 좀 빠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종합적으로 제가 뉴스나 이런 걸 접했을 때 이런 거는 아마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안 좋은 거는 오히려 요즘 더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좀 더 내일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두 번째 뉴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는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는 반도체 수탁 생산 ODM이죠. OEM이 그러니까 OEM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OEM.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지? 여기 퀄컴이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요런 팹리스 등 이런 글로벌적인 기업에다가 반도체를 수탁 생산해 주는 거죠. 수탁 생산해 주는 건데 지금 특히 TSMC라고 대만에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고요. 2위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인데 이번에 뭐 웨이퍼 불량, 신뢰도에 타격을 아주 많이 입었어요. 아주 많이 입으면서 어,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업체를 따로 떼가지고 지금 아마 실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아마 파이를 좀 많이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애플의 아이폰 쪽으로 많은 어, 그 뭐지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아이폰 특히 애플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판매량 감소하면서 애플의 생산량이 줄면서 10% 정도 더 얘들도 같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도 저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요. TSMC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뭐 삼성전자도 지금 뭐 D램 반도체나 뭐 파운드리 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요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잘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 그렇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업체가 전망이 우세하다. 얘기가 나오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TSMC가 좀 죽어버리면 삼성전자가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청 업체나 뭐 1차 밴드 업체나 뭐 장비 기계 업체들 특히 밑에 있는 낙수 효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그게 먼저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전기전자 쪽이 많이 올라와 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고 다음에 금요일날 마지막에 협상이 무산되면서 좀 떨어진 모습이 보였고요. 하지만 지금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D램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냐라고 물으시면은 그거야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속적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조금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앞에 일단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뭐 노딜 브렉시트 다음에 밑에 뒤에 뭐 또 북미 협상 뭐 많죠.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다시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랠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램 반도체 시장에서도 과거에 침체 후 추력 경쟁이 살아남았던 기업들의 경쟁 구조가 같다. 그래서 특히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나 TSMC 뿐이에요. SK 하이닉스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잘 올라온 이유도 될 거예요. 얘가 조금 죽으면서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런 부분이 반도체에 좀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눌렸다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다가 지금 살짝 눌렸죠. 눌렸다가 좀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더 내려왔다가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적어도 1, 2분기는 좀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계속 좀 글로벌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으시지 않으시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세 가지 뉴스 마무리할게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내일 7시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